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444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분류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용과 비공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 크게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공용 개발이다. 그러면 공공부문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공용 개발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공용이다. 그러면 민간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용 개발과 비공용 개발이 있고요. 자, 민간 부분의 개발은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민간 개발이다라고 하면 민간 개발의 유형이 크게 자체 개발 사업이 있고요. 자체 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주 공동 사업이 있겠죠. 지주 공동 사업. 그리고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은 다시 몇 가지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쪼개져요.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은 이거 이제 공사비 대물 변제가 있겠고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있겠어요. 투자자 모집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업 위탁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토지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신탁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거기에 이제 445페이지 밑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자체 개발 사업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 사업 주체가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우리가 지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지주.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지주죠.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이 인허가도 자기가 하고 자금도 자기가 다 대고 그다음에 분양도 혼자 다 하고 다 개발도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 속 편하죠. 토지 소유자가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 사업,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 시행이나 자금 조달이나 모든 주체가 토지 소유자고요.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생겨도 전부 저기 혼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능력과 자금 능력이 충분하다면 혼자 하는 게 되게 속 편하겠죠. 괜히 딴 사람하고 엮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속도도 빠르고 혼자 다 하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대신 혼자서 다 하려면 이 지주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능력이랄지 또는 사업 시행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그런 것만 있으면 자기가 사람 시켜서 할 수 있으니까 자체 개발 사업이 돈만 있으면 이게 속 시원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주 공동 사업은 뭐냐? 이것은 지주 공동 사업 그러면 되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보면요. 공동 사업은 줄이면 뭐예요? 동업이에요. 동업이죠. 그러면 이게 쪼개보면 뭐 금방 알겠죠. 지주는 땅 주인이니까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하고 동업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주 공동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지주 공동 사업해? 지주 공동 사업 뭐는데? 지주하고 동업하는 거지. 그렇죠. 땅 주인하고 동업하는 거야. 누구하고 동업하느냐? 이 땅 주인하고 이렇게 건설 있으면 땅값이 60억이고,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이게 40억이고, 건축비가 60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은 돈이 없잖아요. 되게 돈이 없어요. 땅 주인들 땅만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대고 땅 주인은 지주는 땅값을 대고요. 그러니까 40억을 댄 거죠. 땅을 이제 댄 것이고. 그다음에 요 60억은 누가 되냐? 이건 개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개발업자가. 그래서 이제 개발업자가 60억 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땅 위에 건축물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일체로 된 부동산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공사비를 뭘로 주냐?
분양하기 전에 물건으로 대신 준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공사비 60억을 물건으로 대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주겠죠. 네, 뭐 60%를 주든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준다. 그게 공사비 대물 변제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분양하기 전에 물건으로 주는 것이고요. 요거는 분양까지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100억이 나온다. 그럼 60억을 이렇게 공사비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분양금 공사비지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분양하기 전에 물건으로 대신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건 분양까지 해서 분양금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쨌든 공동사업하는 거죠. 동업하는 거죠. 개발업자와 지주가 동업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 놈은 자, 여기서 이제 공사비가 60억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조합. 그러면 투자자를 이제 돈을 가지고 60억을 돈으로 모집하는 것이고요. 40억은 이제 토지 땅 주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6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합치면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냐? 그러면 100억이 필요한 공사죠. 이거는 왜냐면 땅도 당연히 사야 되고 건축 비도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억이 필요한데요. 그때 이 100억을 이렇게 조합의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주도 조합원에 땅을 대고 들어가니까 40억 투자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주도 지분을 40%를 갖고요. 그 다음에 10억 된 사람은 10% 지분을 갖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억을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지주가 40억 땅값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 배분을 하는 이런 형식이 투자자 모집 방식이에요. 어쨌든 지주하고 동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사업 위탁 방식은 뭐냐면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주가 돈도 있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사업 경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지주가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개발업자한테 또는 이 사업 시행자한테 야 이거 사업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모든 뭐 자금이나 뭐 시행 뭐 허가를 받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분양을 해가지고 또 분양을 대행을 하거나 건설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임대 사업을 계속 할 때 네가 좀 대신 그런 사업을 좀 해달라라고 사업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이제 어차피 지주하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하고 요 사업 위탁 방식은 두 가지를 항상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를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요건 이제 그냥 위탁은 그냥 맡기는 것이고요. 요건 신탁은 맡길 탁자니까요. 이게 맡길 탁이니까 사업을 맡기는 것이고요. 요거는 토지를 신탁한다, 맡긴다. 토지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믿고 맡기는 거하고 그냥 맡기는 거 뭔 차이가 있냐?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믿고 맡기는 거, 그냥 맡기는 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요건 이제 뭐냐면 토지 신탁 방식은요. 반드시 이렇게 위탁자와 위탁하는 사람이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을 때 자, 위탁자가 이렇게 부동산을 맡긴다 또는 토지를 맡긴다라고 할 때 이때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에서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것이 신탁과 위탁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위탁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요. 신탁은 수탁자한테 넘어가요. 즉 신탁회사한테 이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느냐,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수탁자는 여기서 신탁을 받아서
신탁회사가 그 이제 개발을 하거나 거기에 이제 뭐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 수익을 이제 수익자한테 넘깁니다. 그럼 이제 수익자라는 것은 보통은 위탁자하고 수익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수익자가 바로 위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달리 지정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위탁자가 여기서 받은 수익증권을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자하고 위탁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위탁자하고 수탁자의 관계에서는요, 소유권이 일이 넘어가 버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탁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마음대로 그 신탁한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없고요. 그걸 마음대로 저당 잡힐 수도 없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탁자가 신탁 기간 동안에 야 이거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신탁을 하고요.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여기서 수익증권을 받습니다. 수익증권 또는 수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걸 받으면 요거를 위탁자가 이제 제3자한테 매도를 하거나 팔거나 또는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은행에서. 그럼 이제 은행에다가 이 수익증권을 주고 돈을 빌린다. 그럼 이제 은행은 어떠냐? 이 수익증권을 받으면 이게 이제 만약에 얘가 돈 안 갚으면 이 수익증권을 나중에 이 수탁자 신탁회사한테 제출하면 바로 돈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을 얘한테 줄 것을 얘한테 주는 그런 것이니까 은행은 별도로 무슨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담보신탁 신탁담보라고 그러죠. 담보신탁을 훨씬 더 좋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 담보대출은 뭘 해야 돼요? 돈을 안 갚으면 그걸 경매 과정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이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신탁 담보를 했다. 그러면 그게 개발이 끝나서 수익을 받게 될 때 수익증권을 지불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그 금액이 바로 나오니까 이게 훨씬 은행에서는 그 담보 대출보다는 담보 신탁 담보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토지 신탁과 사업 위탁의 차이점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신탁과 부동산 신탁과 사업 위탁 요 둘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하면요. 자, 일단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전이 돼 버립니다.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이 돼 버리고요. 요거는 사업 위탁의 그 소유권자는 누구냐? 이건 지주가 그대로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이거는 신탁회사 앞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자금을 융통해야 된다. 그럴 때는 당연히 신탁회사 앞으로 자금도 융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위탁 방식은요. 이거는 지주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허가도 누가 받느냐? 인허가도 당연히 신탁회사가 받고요. 여기는 지주가 받습니다. 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서 신탁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주한테 줍니다. 즉 수익자인 지주에게 수익을 주고요. 여기도 사업위탁 방식도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지주가 가져가죠. 그러면 요것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라 사업위탁 방식이 월등하게 사업위탁 방식보다 신탁 방식이 월등하게 좋겠네.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은행에서 빌려줘. 은행에서 다 지 앞으로 빌려. 사업도 인허가도 은행에서 다 해줘. 신탁회사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소유권만 넘겼을 뿐인데 이게 다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나한테 다 주네.
이거 괜찮겠네? 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탁회사는 회사는 개발업자는요. 개발회사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여기는 이제 신탁 수수료라고요. 개발 신탁 수수료라고. 여기도 역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요 수수료는 별거 아니에요. 위탁 수수료는. 근데 신탁 수수료는 꽤 많이 이 사업의 일정 부분을 꽤 많이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분양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잘 나와서 분양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돈이 돼요. 근데 분양이 잘 안 됐다. 그래도 이걸 받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분양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땅까지도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땅까지로. 그러니까 괜히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을 맡겨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망했다. 그러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여기에 이제 남한테 맡겨가지고 해가지고 이 개발이 그 분양이 잘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그냥 땅만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땅까지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수익은 지주한테 가지만 손실도 전부 지주가 혼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만 준다 이렇게 하지만 손실도 지주한테 다 간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이 두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차이점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또는 인허가를 누구 앞으로 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탁과 위탁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신탁과 위탁 방식은 두 개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은 연합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연합체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연합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기술 보완이나 또는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또 단점은 뭘까요? 자기의 어떤 회사의 이익이나 또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막 그 지리멸렬하게 통일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지리멸렬하게 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뭐냐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요거는 거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요거는 시험에 거의 한 90% 이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BTO, BOT, BTL, BLT, BOO 이렇게 그 영어 단어로 돼 있는데 그 영어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BTO니까요. BTO와 BTL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나머지 것은 이제 그냥 쉽게 구별이 돼요. 어쨌든 BTO와 BTL이 시험에 아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자, 보시면 일단 B는요. 빌드예요. 빌드니까 건설이죠. 건설한다. 우리 교재로 봅니다. 빌드 그러면 건설이죠. 건설해서 그다음에 T는 트랜스퍼 이전이에요. 이전해주고요. O는 오퍼레이트 운영이에요.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TO는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BTO 그러면 빌드 건설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건설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건설한 다음에 트랜스퍼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그것을 정부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간접시설, SOC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고속도로나 터널이나 또는 다리 또는 항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들 있죠. 그래서 고속도로, 그 다음에 또 터널,
터널,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 인천대교니 광안대교 뭐 이런 것들 교량이죠. 교량, 또 항만 이런 것들을 원래는 정부가 SOC니까 사회간접자본이니까 정부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인한테 대신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돈으로 했으니까 민간인이 투자한 그 자금과 그리고 수익금을 전부 회수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민자에서 건설했다. 그러면 민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이제 정부가 그것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한 30년이면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통행료를 받아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간인들이 자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수익금을 얹어가지고 공사비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국민들이 다 그거 이용하면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이 기획을 합니다. 민간이 기획을 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수용을 잘해야지 이거 잘못하게 되면 민간이 기획할 때 엄청나게 공사비를 부풀린달지 수익금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해 가지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다. 나중에 이게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보증을 정부가 서거나 그러면 이제 뭐 용인 전철이니 경전철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BTO 사업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죠. 그 완전히 그 빚더미를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용인 의정부 요즘에 의정부도 좀 문제가 되죠. 의정부 경전철 뭐 폐쇄한다 그러잖아요. 그 빚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준 허가해준 그리고 그것을 계약을 해준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좋았겠죠. 뭐 뭘 향응을 받는달지 뇌물을 받는달지 그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기획을 하고 정부가 수용을 한다. 근데 이제 민간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해서 이제 건설할 테니까 나한테 운영권을 줘라. 이렇게 내 운영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민간인들이 그걸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용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요거는 회수 자금 회수를 어떻게 하냐면 자금 회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최종 소비자들의 이용료로부터 이 자금을 회수하겠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들의 사용료로서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최종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 해버려. 그럼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수익률의 예상이 어렵다. 그래서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 위험을 이 건설 민간이 부담을 하는 거죠. 민간이 부담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익률 예상이 최종 수익률의 예상이 좀 어렵고요. 또 위험을 민간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간이 기획을 해서 정부가 수용을 하는 형식으로 가고요. BTL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건설해서 그다음에 트랜스퍼 이전해주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이게 L은 임대입니다. 임대 리스라는 거죠. 리스니까 이거 임대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설해 가지고 요거 이전하는 것까지 정부로 이전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운영권을 받아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기숙사 또는 군대 막사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뭐 이런 등등 특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만 쓰는 그런 이런 막사나 건물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민간인들이 이것을 기획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니라 이건 특정 소비자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기획을 해서 민간인들이 수용을 하면 정부가 우리가
너가 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할 텐데 너가 지어만 달라. 그럼 이제 너네가 지은 돈은 자금 회수는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자금 회수를 요거는 최종 소비자들의 사용료가 아니라 요거는 정부가 이 시설들을 정부가 임차해서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자금 회수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금 회수와 이쪽에서 자금 회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사전에 수익률 예상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올지 쭉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건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간이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험이 없어요. 민간 측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예측한 대로 그 임대료가 정부로부터 꼬박꼬박 나올 거니까 민간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민간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래서 BTO와 BTL은 이렇게 두 가지 정리를 잘 해두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거 순서만 많이 나와요. 순서가. 그래서 요 BTO 대신에 BOT도 있어요. BOT는 뭐부터 먼저 한다? 건설해가지고 이전해주기 전에 운영권을 먼저 받아서 30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이전해주는 거예요. 순서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BTL이 아니라 BLT가 있겠죠? 이것도 뭐예요? 건설해가지고 임대료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전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BTO, BLT 이런 것들은 순서를 잘 봐라. 그러니까 건설해서 운영하고 이전을 해주느냐, 건설해서 이전하고 운영해 주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BOO 같은 거는 BOO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에 것은 own이에요. own 이거 own. own은 내가 가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을 해서 민간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운영권, 그러니까 어떤 공익시설처럼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권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방식이고 운영권도 역시 갖는 그런 방식이 바로 BOO 방식이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거 두 가지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 재개발 유형에 따른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둘 수가 있어요. 자, 보전 재개발은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어떤 재개발의 유형이죠. 그래서 이 보전 재개발은요, 거기에 449페이지 3번에 가로 3번에 아직 노후 불량화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이 노후 불량화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어떤 재개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요,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후 불량화 요인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노후 불량화 요인만 요것만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요것만 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한다. 이게 이제 수복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수복 재개발에서는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그 제거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요거는 예방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개량 재개발은요. 자, 이렇게 자꾸 제거시키다 보니까 어떤 시설에서 어떤 지역에서 자꾸 노후 불량화 요인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만 제거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시설 자체가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또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그런 새로운 시설을 첨가해 줘야 되겠죠. 기능이 없어진 거 첨가해 줘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면 그것도 첨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량 재개발은요,
거기에 기존 도시 환경의 시설 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 기존 시설의 확장이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자꾸 첨가시키는 그런 재개발이 개량 재개발이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워낙 지역이 처음에는 예방하다가 그다음에 노후 불량 요인이 생기면 그것을 제거시켰다가 그러다가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기능을 이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다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불량화 요인이 만연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교체 시설 전체를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것이죠. 철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체나 대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수, 개철 이런 순서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선진국형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는 후진국형 개발이다. 네. 그리고 후진국형 개발일수록 적극적인 개발이 되겠고요. 이거는 소극적 개발이죠. 그래서 있는 것을 자꾸 예방하고 개량해서 자꾸 쓰는 이런 쪽의 선진국형 개발이고요. 후진국형 개발은 우리도 초기에는 이거 무조건 뭐 재개발한다 그러면 막 철거하고 철거민들과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진국형 개발이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57페이지 관리 및 마케팅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관리의 개념이나 또는 그 마케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이것도 관리론도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마케팅론도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도 쉬운데 문제가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요거 두 가지 여기 신탁과 위탁의 차이점 이랄지 여기 BOT와 BTL 이런 것들의 차이점들을 쭉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리 및 마케팅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